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 술술 아나운서 기린영입니다. 네, 오늘 검은 수요일이라고 하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연휴 동안 미국 임시 예산안이 일단 통과됐지만 남아있는 불확실성과 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최고점을 찍으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특히 코스피 중에서는 보험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에서는 통신 서비스와 종이 목재를 제외하고 전 업종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같이 안 좋은 장에서도 이분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로이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연이어서 정말 좋지 못합니다.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장 초반부터 굉장히 크게 낙폭을 보였어요. 낙폭 이후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지금은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QR 통해서 톡방까지 참여해 주시면 앞으로 시장 자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제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정말 계좌에 비가 내렸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증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 초반에 굉장히 크게 낙폭을 보였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낙폭을 보인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제 변동성은 크게 없었습니다. 네. 그럼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왔고,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업종이 네. 좀 하락세를 보였다. 맞습니다. CBDC가 장중에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네. 전반적으로 전 업종이 사실 힘이 없었어요. 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다를 게 없어요. 네. 다를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네. 하락폭을 조금 축소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중요한 거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2%대 그리고 코스닥은 약 4%가 네.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아마 지금 오늘 시장에서 저도 많이 느꼈겠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네. 시장의 공포감이 굉장히 지배적이다. 네. 자,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주요국들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고요. 물론 네.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악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소 긍정적인 요소들보다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관망도 좋고 다 좋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사실 몇 가지가 없어요. 우리 지금 시장에서는 이지선다를 강요받게 돼 있어요. 너 손절할래? 아니면 대응할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시장에서 사실 이제 신규 종목을 매수한다는 것 자체도 바닥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모르는데 신규 종목을 매수한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 리스크를 안고 부담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네.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나무보다는 우리가 멀리에 있는 숲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대응 전략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실적이 좋고 네. 앞으로 정말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상승 모멘텀이 풍부한 업종들 지금 당장에는 상승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시장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종목들 우리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9월 달에 증시 밀리면서 12월까지 그대로 밀렸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 2월 달에 지금 예쁘게 뜸을 들이고 예쁘게 키워서 1, 2월 달에 정말 빛을 볼 수 있는 업종에 투자를 하고 그런 네. 업종들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 위주로 조금 투자를 해서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지만 우리가 내년 1, 2분기에 크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지금부터라도 미리 담아두시고 어차피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사실 이제 조금 좀 부정적인 말씀만 드릴 수는 없지만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선 시야를 좀 넓게 쓰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을 넓게 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악재들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야, 이거는 진짜 그 누군가가 네. 과연 그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뚜렷한 답변을 줄 수가 있을까? 그게 사실 의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학습이라는 거는 복습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시장을 보고 작년 시장에서도 우리가 9월달에 시장이 밀리면서 이게 과연 산타 랠리가 나올 것인가, 네. 혹은 사탄 랠리가 이어질 것인가 네. 이렇게 바라봤는데 결국은 증시가 그렇게 좋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번에는 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네. 차라리 까치 랠리가 올 때까지 조금 더 길게 보고 그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네. 좀 굉장히 무겁고 부정적인 것들이 위주예요. 사실 네, 이제 맞아요.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네.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또 고점을 경신했어요. 맞습니다. 뭐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네. 지금 국채금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금리 장기화 사이클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네, 네. 국내 증시도 아마 동반해서 좀 상승이 나올 거예요, 금리가. 이거 분명히 또 국내 증시에 대한 굉장히 큰 악재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상승 종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딱 하락 종목과 10배 차이 났어요. 굉장히 지금 상승 종목군들이 몇 네. 종목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사이클이 이어지는 와중에 네. 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을 것이냐 또 그러진 않거든요. 오늘 중국 지표만 봐도 PMI 지표를 보면은 네. 예상보다 좀 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매도 맞은데 또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또 단련이 되는 시기가 와요. 그 시기가 어디냐? 네. 사실 우리가 차트를 조금 보시면은 네. 시장이 자 이렇게 시장이 지속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과거를 보시면은 요구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년 9월달에 보시면요, 네. 작년 9월달 똑같이 이렇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9월달부터 10월달 밀렸죠. 네. 12월까지도 하락장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오.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네. 자 까치랠리 시작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연말에 지금 네. 국내 증시를 봐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막 급증하던 시기에 네네. 일시적으로 지금 자본이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최근까지 이제 반등 시장이 오니까 네. 다 이탈이 또 나왔어요. 아. 그만큼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밀리더라도 우리가 네. 대응만 잘하면 돼요. 제가 이거 뭐 물론 설명도 몇 번 드렸지만 네. 똑같아요. 증시랑 주식이랑 어차피 대형주들이 움직여야 코스피 증시가 움직이잖아요. 네. 거의 삼성전자 차트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점에 매수를 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고점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시장이 눌려. 그럼 견뎠단 말이에요. 결국은 네. 견뎠는데 자 반등 나오면 어때요? 이거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죠. 못 팝니다. 네. 그리고 자 이 구간 때 손절할 수 있을까요? 손절 못 합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구간이 오면 네. 우리가 아쉽잖아요. 그쵸.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네. 뭐 챙겨갈 것도 없고 그쵸. 주워 먹을 것도 없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냥 아. 기다리냐? 아니죠. 충분한 대응과 전술적인 대응, 전략적인 대응 모두 포함해서 네. 우리가 미리 조금 대응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네. 다소 빠르게 또 수익 구간에 진입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 좀 한정적인 산업과 한정적인 종목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좀 급등이 많이 나오는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 나오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하면은 네. 뭐 단기간에 또 투자하기가 사실 좀 겁나기 마련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네. 우리가 정말 지금 잘 되고 있는 산업이 많아요. 네. 뭐 물론 로봇도 있을 거고 뭐 자동차도 있을 거고 네. 뭐 잘 되고 있는 산업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수급 제한적이죠. 증시 불안정하죠. 네. 그 경계감이 넘치죠. 아, 아직 저평가 받고 있다는 뜻인가요? 저평가라고 보셔도 좋고 네. 그리고 시장에 사실 이제 뭐 어떠한 호재가 있든지 네. 뭐 주가라는 게 상승을 하려면 네. 수급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수급이 어때요? 오늘 시장 외인과 기관 매도세를 보였죠. 네. 그리고 외인 같은 경우는 뭐 현물 시장, 선물 시장 모두 양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한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 네. 지금 시장에서는 뭐 어떠한 호재가 있어도 다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더라도 네. 급등할 수 있고 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에서도 대표님과 같이 대응 전략 함께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전략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샵 3772로 로이 2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 장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저점은 어디인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가 사실 이게 누군가가 저점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사실 좀 거짓말에 가깝잖아요. 네. 물론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사실 상승 모멘텀이 많이 부족하다. 당연히 좀 반등은 뭐 단기적인 반등은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증시라는 게 결국은 뭐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을 해요. 그쵸. 결과적으로는 하락 이후에 소폭 반등하고 하락 이후에 소폭 반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해서 좀 전략적으로 버리고 가야 될 종목들 버리고 내 포트폴리오에 종목이 많다. 그럼 버리고 갈 종목들 버리고 기회비용은 또 만들어야 되니까 또 그 기회비용으로 우리가 뭐 추가 매수라든지 좀 대응책을 펼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렇게 펼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네. 좀 바라봐야 하는 거는 내일 시장에 지금 오늘 방송 뭐 하루 종일 보신 분들 똑같을 거예요. 네. 내일 시장 뭐가 있죠? 내일 시장이요? 네, 내일 이벤트. 시장 상장. 그렇죠.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있습니다. 네. 자, 결국은 이번에 이제 로봇 기업 중에 사실상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사례가 이렇게 네. 나왔는데 네. 이게 뭐 저는 그래요. 이게 제가 이번에 공모를 했지만 한 주가 됐거든요. 아, 공부하셨어요? 네, 한번 해봤죠. 해봤는데 네. 한 주가 됐는데 네. 이게 제가 물론 한 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따상이냐 따따상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이게 사실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네. 시장에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상회하는 그런 뭐 시총을 달성하면서 뭐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두산 로보틱스 혼자만의 좋은 일이냐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한 2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에 급등했어요. 2차 종목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오늘 로봇주들이 조금 반등세를 보여줄 거라고 봤는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오늘 시장이 이러니까 네. 사실 뭐 8% 10% 하락한 종목들도 있고 네. 이게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네. 오늘 급등, 오. 내일 장 초반 급등, 네. 그리고 재료 소멸 여기까지 딱 봤어요. 네. 근데 오늘 이미 무슨 재료가 소멸된 것처럼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오늘 이렇게 끝나면 내일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좀 급등세를 연출해주면 동반해서 로봇주들의 수급이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네. 한 가지 특정 테마가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 그럼 수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내일 시장도 한번 로봇주들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방송 오늘 뭐 정말 방송 시청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계속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내일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라도 좀 로봇 관련주들, 좀 장중에 흐름 좋은 종목들 미리 좀 담아두시고 좀 이렇게 상승 랠리를 단기적으로 이어가는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조금 지금 같은 시장에서 조금 네. 단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들 한번 집중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과 함께 매도 타이밍 함께 잡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샵 3772로 로이 2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금 미국에서 9월 판매량 역대 최고치를 찍으면서 또 이게 실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지금 상태로는 네. 계속 이렇게 좀 이어갈 것 같아요. 뭐 지금 지속적으로 뭐 차량 판매율이라든가 네. 그리고 앞으로 뭐 판매량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 정말 지금 좋단 말이에요. 자동차 산업이.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은 반영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1분기, 2분기 시장 좋을 때까지 좀 끌고 가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뭐 경유차들 사실상 뭐 기름값이 조금 저렴해서 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름값도 굉장히 많이 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상의 경유차들 판매량이 부진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 네. 시장에서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경유 하이브리드 차량, 디젤 하이브리드 차량을 뭐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확정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했을 때 더 큰 기대감이 생기겠지만 나올 거야라고 했을 때도 사실상 기대감이 나와요. 네. 확정이 없이 그럴 것 같다 해도 사실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주식 시장이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도 있다. 생각보다 지금 많은 모멘텀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좋아요. 근데 완성차 기업들이 사실 이렇게 뭐 굉장히 황금빛 전망을 만들어주면 사실 과연 이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네. 여기서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자동차 부품주들. 오히려 부품주. 뭐 완성차 기업들보다 조금 가볍고 그리고 네. 뭐 재료가 다양한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뭐 상대적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이런 뭐 종목들, 산업에 있는 종목들은 네. 무조건 우리가 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지금 시장에서 조금 움직여준 종목들 외에도 네. 저는 그래 앞으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많이 움직여 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 라인에 꼭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러한 기업들, 후발주들 같이 한번 공략해보고 싶고 그리고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로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 관련 얘기하셨는데요. 네네. 그중에서도 더 집중해볼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해서 왔어요. 아, 네. 그동안에 좀 이렇게 좋았던 시장이 좋을 때 굉장히 좋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인데 뭐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봐요. 많이 눌렸고 그리고 재료도 좋고 뭐 네. 산업도 좋고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왔다라고 보는데 오. 보통은 이제 조금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부각이 된 종목들을 언급을 드려야 돼요. 그게 네. 또 재밌고 자극적이고. 아. 근데 오늘 시장이 사실 네. 이제 좀 이어갈 만한 그런 소재들이 좀 부족했다 그쵸. 이렇게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네. 지금 기존에는 우리가 반도체 칩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요 문제로 네. 자동차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자동차를 신차 예약을 하면 내년쯤 돼야 받을 수 있다. 아. 그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뭐 반도체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 출하가 돼 차량이 이제 인도를 받을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리고 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인도죠. 네, 있는. 지금 인도 시장에 진출해서 네. 앞으로 굉장히 뭐 산업 성장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매출과 직결적으로 영향이 뭐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에어백을 6개 정도 탑재한다라는데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리 통과하고 가겠다. 어.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도 뭐 다른 수입차 대비 가격 경쟁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경쟁력도 있으니까 네. 인도 시장 사실 개척하면 굉장히 매출폭이 크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시장에서 네. 앞으로의 진짜 황금빛 전망을 보여줄 그런 테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종목 좀 그런 종목들 외에도 종목들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일단 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일단 화신이란 종목이에요. 자, 아. 이 종목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좀 상승 파동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상승세를 보였는데 상승 이후에 사실상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을 거고요. 왜? 재차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점 라인에서 재차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 밀리는 감이 있었어요. 그죠? 네. 자,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보통은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수 하락이 좀 하락세를 견인했다.
그리고 테마가 좀 순환 과정에서 조금 이제 소외되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빠졌는데 지금 자리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최근에 이미 이제 한 차례 정도 저점을 한번 이탈을 했어요. 지지라인 이탈을 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지금은 또 지지라인에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거는 결국 앞으로의 좀 미래 모멘텀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시장이 이렇게 눌리는 와중에 굉장히 주가 방어가 잘 됐단 말이에요. 자,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 구간에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과거의 지지라인. 과거에도 보시면 이 구간대가 저항대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저항대 라인에서 또 지지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조금 뭐 흐름상 우리가 조금 지켜봐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 들어서 수급은 당연히 조금 마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이 마른 이유는 당연하게도 시장 영향이에요. 시장의 수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막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테마 있는 산업, 이러한 종목을 뭐 사실상 매수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저점 매수세 관점으로 그리고 선침의 개념으로 조금 접근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또 부정적인 시장에서 긍정적인 재료를 많이 안고 있으니까 네. 자, 1, 2분기 노려서 우리가 조금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화신이란 기업은 전반적으로 이제 현대 기아차에 좀 필수적으로 뭐 하청업체 그 관련 기업에 네. 실질적으로 정말 필수품들을 자동차를 뭐 제조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품들을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현대차 뭐 기아차 관련해서 조금 이제 좋은 호재성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주가가 같이 좀 반영돼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까지 바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강원기업입니다. 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급등 나왔을 때 네. 그때 동반해서 좀 급등이 나왔고 주가가 당연하게도 좀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사실상 테마가 빨리 순환이 되다 보니까 네. 뭐 동일해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번 반짝 급등을 보이고 그 이후에 사실상 조금 저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좀 동반해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지지라인을 이탈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지라인 이탈한 종목들은 지금 네. 당장 담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추가 이탈을 뭐 당연히 추가 이탈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하다 보니까 네. 지금 당장 우리가 담을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조금 이제- 지켜보고. 그렇죠. 제가 네. 지금 보는 구간은 추가 지지라인을 이탈했을 때 이런 구간대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상 뭐 이 기업도 대형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네. 현대차, 기아차 직접적인 관련주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들을 볼 때,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을 볼 때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꼭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는 화신과 대원강업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저희 노란톡방 링크 들어오시거나 샵 3772로 로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히든 종목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일단 오늘 히든 종목은 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한 수 앞을 내다보는 네.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게 특별한 뭐 테마는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고 네. 많이 좀 상승을 연출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소외가 됐고 네. 재료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한번 우리가 매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건축 관련주라는 건가요? 일단은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가? 그냥 이 산업을 말씀드려도 되는가? 네. 건축 관련 주라고 보셔도 되는데 일단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뭐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도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두 개의 사실상 이 큰 이슈들이 네.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찐수혜주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저까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로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테마를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테마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던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포함한 그런 테마고요. 두 번째로는 내일 당장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테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거 준비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BDC를 준비를 했어요. CBDC, 디지털 화폐죠. 자, 디지털 화폐가 사실상 이제 뭐 가능해질 거라고 봐요. 내년부터 사실상 가능해진다라고 뭐 오늘 이슈가 나왔습니다. 계좌이체 가능해진다. 디지털 원화로. 자, 첫 번째로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이 CBDC에 대해서 내년에 출시를 하겠다. 근데 뭐 물론 단계적으로 출시를 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오늘 시장에서 주가를 좀 다수의 종목들을 급등으로 이끌어간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이 BIS에서 한국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한국이 기술력이 좋으니까 이번에 한번 함께 인프라를 구축해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미 굉장히 좋은 두 가지의 이슈가 나왔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호재가 두 가지가 나왔고, 오늘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중국 등 성장 속도 가속화되고 있으면서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지난 올림픽 때 중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실질적으로 가상화폐를 상용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죠?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자, 엄청 강대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하려고 해요. 다만 그 기술력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완벽해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우리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기술력으로 봤을 때 멀지 않은 미래에 분명히 완벽에 가까운 도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함께 공략할 테마가 있어요. 자, 디지털 화폐 중요하잖아요. 자산이잖아요, 자산. 자, 자산을 근데 그냥 뭐 디지털 화폐가 출시가 됐으니까 그냥 담을 것이냐? 아니죠. 자, 기업들도 보안과 이 정보 보안에 굉장히 중점을 둘 겁니다. 그죠? 굉장히 큰 중점을 둘 거고, 여기에 따라서 통신도 활용성이 굉장히 부각이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디지털 화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작년 그리고 뛰어넘어서 올해 이렇게 굉장히 뭐 긴 텀을 가졌었지만 앞으로는 이 재료가 부각되는 기간이 더욱 짧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남은 이 기간에서 우리가 내년 4분기라고 하는데 이 1년 남은 시간 중에 우리가 몇 번이나 다시 한번 급등세를 연출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장에 전반적으로 종목분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수하기도 굉장히 좋은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에 거의 전 종목들이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봐야 된다. 그리고 테스트 및
내년 국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뭐 전반적인 테스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 상대로 국민 테스트를 내년부터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는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기대감이라고 봐요.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눈에 보는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 CBDC란 무엇일까요? 자, 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현재처럼 스마트폰으로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은행권 주화와 동일한 가치입니다. 실질적으로 내 돈이에요, 돈. 자, 그러면 제가 당연히 말씀드리는 게 디지털 화폐뿐만 아니라 보안까지 보셔야 된다. 자, 전년도에 중국 올림픽에서의 이슈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어요. 주가가 다 이래요. 다 이렇습니다. 자, 하락세를 보였고 지금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아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저가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로봇이 나올 거다, 스마트폰이 나올 거다, 뭐 양자 컴퓨터 나올 거다 했을 때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했고 실질적으로 주가는 급등을 보였어요. 자, 그러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보다 빠르게 선침해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해야겠죠. 자,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 충분히 기간도 많고요. 그 과정에서 급등을 연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이미 상한가가 나온 종목도 있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 기대감이 많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 자, 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슈 그리고 기본 계획 구체화 및 상세 계획 발표까지 그리고 시스템 구축 및 검증 테스트 실시 등 먹거리가 풍부하다. 자, 이차전지 어때요? 뭐 각종 배터리가 나올 때마다 각종 배터리에 대해서 수주가 나올 때마다 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라는 게 그렇죠. 뭐 어떤 로봇도 그렇고요. 모든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이 사실상의 이러한 재료들로 인해서 이러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5개 급등할 수 있는, 급등을 연출할 수 있는 재료가 5개나 됩니다. 자, 먹거리 굉장히 풍부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눌러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지시스 오늘 상한가 같죠? 상한가 같지만 그동안의 하락폭을 보시면 에게 싶으실 거예요. 굉장히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전산 장비 유지 보수 용역 기업입니다. 그리고 벤 서비스 대행 용역하는 기업이고요. 자, 전산 장비 판매 등 13개 계열 회사를 보유한 그런 기업이고요. 주요 매출처가 금융권 및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한네트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도 재료적으로 오늘 급등 나왔죠. 오늘 재료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벤 사업 목적으로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컴퓨터에서 독립된 그런 기업이고요. 국내 점포 외에서 CD기 사업을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한 주 5일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 5일째 근무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금 입출금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왜? 은행은 주말에 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상 좀 근무 시행 확대로 현금 입출금 수요가 증가해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시장에서 좀 재료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도 부각을 받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CT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융 단말 시스템 및 특수 단말 시스템 제조 및 판매 기업이에요. 뭐 키오스크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뭐 통장 개설, 카드 개설까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공공 분야 및 해외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동기 대비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을 창출을 했습니다. 자, 이 벤 사업 그리고 CD기 사업 기타 등등 이 모든 테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더욱더 매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동안 했던 것들이 아닌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등이 나온 종목들도 있지만 오늘 상대적으로 급등 이후에 밀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사실상 후발주로 봐야 돼요. 자, 세계 각국 CBDC 도입으로 다양한 상승 모멘텀 그리고 재료가 부각된다. 그리고 보완주도 함께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지금 오늘 상한가하고 급등했고 상승 이후에 주가를 상승폭을 반납한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재료들로 앞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런 종목들 오늘 선발주 대비 후발주라고 부르죠. 자, 이런 후발주들 한번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찍고 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건 뭐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해요. 내일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실 조금 더 큰 폭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줄 알았어요. 정말 큰 폭으로 좀 부각이 돼서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크게 급등이 나왔다가, 자, 이게 재료가 소멸돼서 동반해서 좀 하락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러면 결국 조금 위태로워지겠죠. 내일 당장 상장을 한다라는 건 재료 소멸에 대한 우려까지도 동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두산 로보틱스 급등으로 인해서 내일 하루 동안 급등을 연출해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상장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개장과 동시에 상장이 되는데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로보테마 좋은 건 알아요. 좋은 건 아는데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게 문제죠. 지금 많이 급등했고 급등한 만큼 조정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대감을 높이셔도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중 자금 33조 원이 두산 로보틱스로 몰렸어요. 당연히 흥행에 성공을 한 거죠, 이번에. 국내 1위 기업이죠. 협동로봇. 그리고 글로벌 4위 협동로봇 기업입니다. 이게 지금 내일 당장 상장하는 게 엄청 조그만한 이슈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엄청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분류되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로봇주들 주가 변동성 주목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주목하셔야겠죠. 내일 시장에서는 100%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매출 볼륨이 훨씬 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죠. 카이스트, 삼성전자 기술력 있고 자본되고 굉장히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매출에 대한 볼륨이 훨씬 커요. 그 말은 뭐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크게 가거나 크게 빠지거나.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보는 전망은 두산 로보틱스가 내일 상장 당시에 좀 반짝 급등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조금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 하나의 이슈지만 전반적으로 큰 이슈예요. 이것 말고도 이슈들이 많죠. 지금 대동도 그렇고요. 포스코랑 삼성, 한화. 지금 로봇 재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놓치지 말고 지켜봅시다. 로봇입니다, 로봇. 자, 국내 대표 로봇 기업 중 첫 코스피 상장을 하는 거죠.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봐야 돼요. 자, 올해 유독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하는 기업들이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코스피 IPO 시장에서 이번에 최대 규모로 상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익성 지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유통 주식 비율이 25%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수급이 동반되지 않아도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상장한다라고 해서 로봇 관련주들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내일 시장 움직임 봐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로봇 관련주들도 놓치지 마시고요. 로봇 관련주들 감속기뿐만 아니라 협동로봇, M&A가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놓치지 말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런 종목들, 이 종목들 외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종목을 말씀드릴 거지만 그 외에도 로봇 종목들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상승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종목들,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남들이 그렇게 많이 모르는 재료를 가진 그런 기업들까지도 후발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후발주들 보고, 그리고 오늘 뭐 특징주들 보시기 전에 톡방 입장하는 자세한 방법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강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거나 샵 3772로 로이 2글자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와 자료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강의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 로봇 관련주들 공략 팁을 보셔야겠죠. 자, 로봇 관련주들은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슈에 버금가는 이슈 중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입이 닳도록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장에 재료가 없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일 시장이 오늘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내일 로봇 관련주들이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의 수급이 몰리냐? 아니죠. 두산도 몰리지만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수급이 집중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로봇 테마 전반의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은 필수예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종목을 매수하면 빨리 안 올라간다. 왜 안 올라가냐? 주식은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슈라는 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급등이 가능해요. 뭐 재료적으로 좋고 모멘텀 좋고 뭐 투자할 가치가 있고 재무 좋고 영업이익 좋고 그럼 주가가 올라가긴 가겠죠. 근데 이슈가 나오면 급등을 하는 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놓치지 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로보틱스도 오늘 공식 출범을 했어요. 자, 그러면 겹호재가 되겠죠. 두 가지 엄청 거대한 기업들이, 두 기업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자, 그럼 당연히 로봇 관련주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내일 시장 우리가 바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뚜렷한 업종이 있을까요? 자, 내일 시장에서 100% 올라간다. 뚜렷한 뭐 모멘텀을 가진 그런 산업이다. 라는 게 없다면 로봇 관련주들은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양한 로봇 기업과 M&A에 대한 기대감도 동반되고 있어요. 자,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 뭐 비교를 하자면 2차전지 관련주들 뭐 주도 테마로 2차전지 관련주들 주도 테마가 됐을 때 어땠죠? 뭐 너도 나도 2차전지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런 종목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그동안에 해당 산업에 뭐 연관되어 있지 않았는데 신사업으로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M&A를 한다. 그러면 그 기업들 급등하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없는 시장에 먹을 걸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뉴로메카예요. 저는 이 종목이 조금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공정 자동화 핵심 제품인 협동로봇 기업이고요. 설립 이후에 매년 거의 60%의 버금가는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두산 로보틱스 관련주죠. 그리고 하나 로보틱스 관련주예요. 자, 하나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푸드테크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푸드테크 로봇을 직접적으로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하나 관련주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 그대로 엄청 큰 강력한 호재, 겹 호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도 로봇주들이 빠지는 와중에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잘 방어가 됐고 두 번째로는 해성 TPC라는 종목입니다. 자, 국내 유일
고정밀 감속기 양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감속기 부문에서 국내 최다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요. 부각 가능성도 높고.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장할 때는 사실 그렇게 집중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최근 흐름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이러한 모멘텀들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세 번째로는 SPG라는 종목이에요. 감속기 하면은 사실 SPG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모터 및 감속기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중대형 고정밀 감속기를 현대전기차 미국 공장에 공급을 해요. 지금도 추가 공급 수주를 받았고요. 자, 정밀 감속기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이 외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로보티즈라는 기업도 있을 거고, 로보스타도 있을 거고, 아지넥스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지만 그 모든 기업들 뭐 제가 다 브리핑 드릴 수는 없죠. 다 브리핑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몇 가지 더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강연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이 대표님과 더 많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저희가 더 많은 자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샵 3772로 로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끝내기 전에 히든 종목 힌트 조금만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탄자니아에서 수주를 또 받은 그런 사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항공뿐만 아니라 뭐 국내에서도 가덕도 관련해서도 조금 부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용역 관리 기업 중에 국내 1위 기업이에요. 굉장히 뭐 모멘텀은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